안녕하세요. 보조지표 바로 알기 교육을 맡은 트라이엔의 박동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대 강도 지수 RSI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 상승과 이 하락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좀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표를 이용한 매매에서 실패하는 이유 5번째, 그 마지막인데요. 보조지표에만 의존하지 말자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까지 잘 배워왔는데 왜 보조지표에만 의존하지 말자일까요? 그 이유는 보조지표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격에서 가격의 값을 계산해서 산출된 값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공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격이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후행성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에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가매수 지점이 보이시죠? 이런 가매수 지점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과 보조지표를 같이 봐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의 움직임,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 세 개를 같이 보면 되게 좋습니다. 먼저 이 저항선이라는 것은 가격의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이고요. 이 지지선이라는 것은 가격의 저점, 과거에서 그 저점들을 이어서 만든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저항선이 앞으로 미래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약에 이런 고점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가격에 팔아야겠다 또는 지지선에서는 이 가격이 오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RSI가 예를 들어서 감일 수 있거나 또는 감에도 있거나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신뢰 구간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은 이 감에도 지금 너무 많이 판 지점을 감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에도 지점이 딱 찰나에 이 지지선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감에도가 지지선에 같이 힘을 함께 받아서 상승하기가 더욱더 쉽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저항선에서 또한 감매수에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감매수를 이탈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조지표를 보실 때는 이런 지지나 저항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실 수 있는 게 추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선은 이런 접점들을 연결한 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접점을 연결한 선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감매수를 이탈한 이 시점에 진입을 하더라도 가격이 다시 오르는 조금 이제 페일러 구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 선이 지지작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조지표, 감매수가 나오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이탈한 이 시점에서 되돌림하는 이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 진입을 하면 가장 베스트한 진입 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RSI가 이런 다이버전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 강도 지수란 무엇일까요? 일단 어원적으로 보시면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해서 상대적인 힘의 강도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추세의 강도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는데 좀 어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쉽게 풀어쓰자고 하면은 이 AU, 평균 상승폭이 있고요. 이 DU, 평균 하락폭이 있습니다. 이 평균 상승폭과 이 평균 하락폭, DU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저희는 그걸 싸움에 붙어서 같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상승폭이 분자로 가고요. 평균 하락폭이 분모로 가서 이 R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요. RS가 1보다 크면 상승 추세라고 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AU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쪽 AU가 2라고 가정을 해보고 DU,
평균 하락폭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RS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1대 5가 나오게 되겠죠. 1대 5가 나오게 되면은 이 RS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 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딱 봐도 AU보다는 DU, 하락하려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RS는 1보다 작게 나오게 되겠죠. 분모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RS를 구하고 나서요. 1 플러스 RS 분모로 두고 RS를 분자로 두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RSI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식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AU3, AU2, DU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RS는 5가 나왔습니다. RS는 5가 나왔고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5를 넣게 되고 5를 넣게 되면은 이 값은 6분의 5가 되고 이것은 0.83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은 RSI의 83 지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83 지점이 있다는 것은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폭과 하락폭의 대결에서 이긴 쪽으로 저희는 항상 붙어서 추세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스토캐스틱은 %K, %D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되게 확인을 했었는데 RSI는 이 기간 14일선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그널 9일을 이제 설정하기도 하지만 RS의 순수 이 값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일, 14일, 28일을 사용을 하고 웰리스 와이더라는 사람, 그러니까 RSI를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14일 사용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에서 또 하나 보실 게 이 기준선인데요. 이 기준선은 50을 꼭 설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50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RSI를 설정하실 때는 50을 꼭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를 보시면은 아까 계산식에서도 보셨겠지만 0에서 100까지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RSI의 모습인데 0에서 100까지를 나타내고 이 과매수 부근이 70이 되는 거고요. 이 가매도 부근이 30이 되는 것입니다. 가매수 부근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가매도 부근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보시면은 기간을 짧게 사용할수록 민감하게 움직이고 기간을 길게 사용할수록 둔하게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RSI2는 이틀 동안 상승하면 그냥 100인 거예요. 반대로 이틀 동안만 하락을 해도 그냥 숫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14일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RSI는 어디 구간에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스토캐스틱, 저번 시간에 배운 스토캐스틱과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보합 구간입니다. 보합 구간에서도 이런 이제 박스권, 일정 폭이 있는 박스권에서는 이 천정과 바닥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합 구간에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추세에서 보합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나오게 되고 RSI가 가매수가 계속 나오게 됐을 때 이 다이버전스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보고 추세 전환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RSI를 사용하면서 이런 다이버전스 구간이 나왔다고 하면은 포지션을 만약 들고 있다고 하면은 청산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오르는 포지션에 진입했다면은 추가적으로 재진입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추세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꺾이는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이제 계좌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입 첫 번째로는 가매수 70 하향 돌파 시에는 매도, 가매도 30 구간에서
돌파 시에는 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80이랑 20을 설정했는데 이 RSI는 70과 30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선을 아래로 하향 돌파했을 때는 가면서 하향 돌파로 매도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30을 위로 뚫었을 때는 매수 신호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무조건 또 매수, 매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 추세일 때와 또 하락 추세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세부적인 것들은 또 뒷장에서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가매도 구간을 높여서 30에서 50을 설정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상승 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매도 구간을 이 30과 이 구간이 만약에 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승이 너무 세게 되면은 30까지 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30까지 도달을 안 하기 때문에 30에서 50 사이가 닿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가매도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매수 구간을 낮춰서 50을 70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이 구간에서 얘가 50이라 가정했을 때 떨어지는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은 이 70까지 도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에서 70 구간에서 정을 받고 떨어질 때 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입인데요. 이 RSI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가운데 50을 기준으로 위로 돌파하면은 좀 매수 추세다. 아래로 돌파하면 매도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 50 구간을 뚫어냈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50은 상승 추세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에서 50을 두고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워낙 왔다 갔다가 많기 때문에 페일러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50을 돌파했을 때, 위로 돌파했을 때 사용하면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 RSI 50을 상향 돌파 시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을 때 떨어지는 추세에 맞게끔 50을 하향 돌파했을 때 이 구간을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한다면 훨씬 더 승률을 높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상승 추세에서 30에서 50 구간은 지지 구간이다. 하락 추세에서 50에서 70 구간은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 추세는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매도 지점인 30까지 도달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달을 안 한 구간일지라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이 위치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구간은 지지로서 작용을 한다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이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에서 70을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또 가매수 지점으로 보고 돌파 신호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딱 그래프를 봤을 때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인가요? 예, 하락 추세죠. 왜냐면은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70 가매수 지점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70이 가매수인데 거의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50에서 70 구간 사이는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50선, 이 50선, 이 50선, 50선 이 지점을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RSI는 왜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일전에 배운 MACD와 좀 비슷한데요. 추세의
강도, 힘과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50을 상향 돌파 시에는 상승 추세가 되고 50을 하락 돌파 시에는 하락 추세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50을 하향 돌파할 때는 하락 추세가 되는 것이고 50을 상승 돌파할 때는 상승 추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상승을 뚫고 이 구간을 보시면은 계속 50 위에서 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값들이. 이 값들이 50 위에 논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상승의 방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뚫고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은 RSI가 또 50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 추세에 있다, 추세가 하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SI는 0부터 100까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RSI가 0에 가깝다고 하면은 하락으로 가려는 힘이 정말 강하다, 또는 100에 가깝다고 하면은 상승으로 가려는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0을 기준으로 이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RSI의 정확한 수치값을 통해서 이 힘의 강도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특성,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How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에서 지지 저항 추세선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지표에서 하지 않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의 분석이라고 하면은 가격의 지지, 저항, 추세선을 긋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RSI는 특이하게도 이 RSI 지표 값에서도 지지와 저항, 추세를 또 그어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여기서는 66을 제가 검정색 선으로 그었는데요. 가격을 보시면은 이 66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 자체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RSI 66은 이 지점에 도달하면 떨어지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매도 세력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지 저항이 아니라 추세선으로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격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 추세선이라고 해서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선뿐만 아니라 RSI의 이런 고점들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추세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 RSI가 추세선을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보다도 훨씬 빠른 시기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의 추세선 돌파로 매수를 포인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RSI 돌파 시점을 잡는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RSI의 특징 중에 추세 전환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RSI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힘이 약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 전환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가격보다도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차트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나 차티스트들을 많이 이게 기술적 분석들을 하긴 하는데, RSI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특히나 일주 이상, 한 달 이상의 차트에서 추세선을 긋고 가매도 가매수를 판단하거나 이런 추세선 돌파할 때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꼭 RSI에서는 이 값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선과 지지선을 같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페일러 스윙을 이용한 매매 기법인데요. 이것은 이 RSI의 창시자 웰리스 와이더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탑 페일 스윙이 있고요. 바텀 페일 스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일단 RSI가 70% 이상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두 번째 고점이 이 70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때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격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이 페일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페일 포인트를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도를 가져갈 수 있는 정확한 타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텀 페이 같은 경우는 이 30 아래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에 이 저점 위에 다시 저점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페이 포인트를 돌파하는 이 지점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이 저점이 30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되고요. 이 페이 포인트가 생겨났고 이 돌파하는 이 시점, 이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가매도가 나오면서 페이 포인트가 발생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진입을 해서 또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창시자가 개발한 의도와 가장 부합한 방법이기도 하고 추천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다이버전스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결국은 이 지표가 상승하는 게 상승 다이버전스다.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이 하락하는, 지표가 고점이 하락하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상승은 저점이 상승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이 하락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다이버전스를 캐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다른 지표에 비해 RSI는 좀 속인수가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이버전스가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SI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 나는 저점을 형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지점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란 게 여기서 지지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대하는 이제 실전 매매 기법이고 제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유로 종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1분 차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추세 구간, 상승 또는 하락 구간에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240분, 60분 차트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분 차트에서 매매한다고 하면은 1분 차트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60, 240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안경을 쓰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뿌형 안경, 앞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이지도 않고 근접한 거리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0분, 60분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1분 차트에서도 상승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 240분, 60분 차트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분에서도 하락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매매 원칙은 차트를 보면서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200선이 또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200선, 이 값을 기준으로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매수하는 구간이다. 반대로 여기 아래 가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매도 포지션만 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일은 없겠지만 제 지인이 수백억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였어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 200선에서 대기해서 제가 계속 떨어지니까 형 도와줘 라고 했을 때 이 200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가격을 떠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만큼 200에서는 지지의 확률도 높고 가격을 받쳐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두 번째로는
감매도 상향 돌파 시 매수하고 감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입니다. 지금은 이 200선 위에 있기 때문에요. 감매도 30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30, 감매도 부근까지 안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보통 1분에서 한 3분 정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감매수 30까지도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 이 감매도 구간을 이제 벗어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매수,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거는 한 가지 또 팁이 될 수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이 하단가 RSI가 50에서 30 이 사이가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 보시고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또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선이 볼린저 밴드 안을 강통하고 있다면 매매를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FOMC 금리 발표라든지 요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라든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이 오더라도 양쪽으로 얻어 맞을 수가 있는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이게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 관통하는 구간을 딱 봤을 때 계속 많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매를 좀 지양을 하시고 정말 추세가 나왔을 때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청산인데요. 청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진입을 했잖아요. 했을 때 이런 감매도를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고 감매수를 하향 돌파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감매도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들어가서 이런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또한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 지지 구간에서 밴드 하단에서 진입을 하고 밴드 상단에서 청산하고 진입하고 청산하고 이렇게 정말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11월 10일 한 4시 정도에 실전 매매를 했었을 때인데요. 일단 이 구간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고 이 200선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감매수는 60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감매수 70까지 도달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60으로 설정을 해서 이 빨간 값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구간은 굳이 설정을 안 하시더라도 딱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감매수구나 또는 감매도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60을 설정을 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방향성이 나왔고요. 이런 감매수 지점에서 셀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밴드 하단에서 청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이 반대 포지션이 나왔을 때 구간에서 청산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또 진입을 하고 청산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1분 차트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의 기회를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회사원들은 하긴 힘들겠죠. 전업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면은 꼭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은 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RSI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추세의 강도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누가 세냐? 올라가는 게 세냐?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이 세냐? 라고 해서 저희는 센 편에 붙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합 구간, 이런 일정 진폭이 있는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천정과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 때 좋다고 설명을 드렸고 추세가 나타나고 꺾여갈 때쯤 다이버전스를 확인해서 추세 전환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매수를
하향 돌파하고 감매도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가 있고 50일 기준으로 50 위에서 계속 논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 50 기준으로 아래서 논다고 하면은 하락 추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힘과 방향을 동시에 알려줄 수가 있고요. 하우에서 지표의 지지 저항 추세선을 분석하고 페일러 스윙, 다이버전스 활용까지도 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이 토마스 산체스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2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 승려 생활하고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고 했을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투자에서는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겸손해야 되고요. 혹시 매매가 너무 잘 되더라도 너무나 이제 흥분하지 말고 너무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일정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항상 성공하는 투자자로서 투자에서 성공의 길을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